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거든, 부정선거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거 부정선거 안 밝혀주면 윤석열 지지를 철회한다 그랬어, 내가. 그래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집회 안 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나온 게 계엄령이요. 극우 인사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에 미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 윤 후보가 했던 말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에 있을 때 선관위를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계엄령 선포 이후 군대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도 선관위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 확보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 지시는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음모론에 취해서 계엄령을 발동한 거냐, 이런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선관위 왜 갔나? 간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계엄군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영상 나가는 거 보시죠. 자, 과천 선관위로 차량들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 군용 차량도 있고요. 경찰, 이거는 응급 차량이네요. 응급 차량, 그리고 버스까지 동원해서 군이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과천으로요. 선관위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무장한 군인들이 이곳저곳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다 찍혔습니다. 선관위가 CCTV를 공개했고요. 무장 계엄군이 50여 명 진입했다고 하는데 선관위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오거나 차량과 버스를 이용해서 침투하는 장면들까지도 잡혔습니다. 선관위 역시도 헌법기관이죠. 선관위 정문을 들어오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이다. 그걸 수사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과연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집권당 아닙니까?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선관위에 사무총장 누구 앉혔습니까? 본인 법대 79학번 동기 앉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보통은 야당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여당이 선거를 관리하는 거니까요. 집권 여당에서 결국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고 본인이 선관위원장 임명하고 본인이 이 사무총장 임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그것도 특정한 유튜브의 세계관을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니 계엄을 했는데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하고 계엄을 했는데 특이하게 선관위로 들이닥친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찌 보면 국정을 약간 공적 마인드가 아니라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지금 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아마도 저기에서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가 안 됐었더라고 한다면 군인들이 저기에 더 남아서 아마 많은 자료들을 이게 채취했을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총선 때 이러저러한 부정선거의 결과가 있다. 그래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이 헌정 체계라는 것이 완전히 형해화될 수도 있었고 진짜 독재 국가로 갈 수도 있었던 아주 이 절명의 시간이었다라고 보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빠르게 이 의사결정을 하는 바람에 저러한 부분들까지도 막아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판단이 아직도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예. 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12월 3일에 선관위에 가서 갑자기 그 새벽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너무 맥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일 밤에 국회 본청 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와서 보면 절망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꿍꿍이가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온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하고 그 밤에 집결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본청에 들어가고 이 모든 이 혼란이 국회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 틈을 타서 예. 더 많은 계엄군을 더 미리 더 빠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선거 자료를 빼내서 조작을 하려고 했겠죠. 이 여론 조작만 한 게 아니고 이제는 부정 선거에 대한 음모를 퍼뜨리기 위해 어떤 자료를 빼내서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요즘 같은 세상에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각 후보자 측과 참관인 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이 시스템이 있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하고 이렇게 선관위의 침투 계획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이 굉장히 빨랐어요. 인원도 많고요. 국회보다 빠르고 많습니다. 계엄군이. 한번 보시죠. 과천청사에 3일 오후 10시 33분 10명 선으로 먼저 진입을 합니다. 선발대로 보여요. 3일 오후 10시 28분 정도로 우리가 계엄령 선포 시간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불과 5, 6분 안에 이미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일 0시로 넘어가면서 추가 진입이 돼요. 그 인원이 과천청사에 총 120명입니다. 선관위는 수원에 선거 연수원도 있거든요. 관악에도 청사가 있고요. 4일 0시 30분쯤에 각각 130명, 47명이 또 투입이 됩니다. 총 297명이 선관위에 투입이 됐습니다. 국회는 4일 0시 7분쯤인데 280여 명이거든요. 인원으로도 많고 시간도 더 급박하게 투입이 됐다는 점에서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전. 김성열 위원님. 네. 윤석열 내란의 핵심이 선관위 장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매우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전에 우리 김진표 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전 의장님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극우 유튜버의 이야기를 엄청 듣고 뭐 이태원 참사도 조작된 거고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이전에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부정선거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선관위를 왜 장악하려고 그랬느냐? 선관위를 장악해서 부정선거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작을 하겠죠. 그래서 부정선거였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300명 국회의원들의 선거가 다 무효였다. 부정선거였으니까 다 무효야. 재선거해야 돼. 라고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배지를 다 떼게 하는 거죠. 300명 국회의원 배지를 다 떼게 한 다음에 재선거를 실시해서 자기 맘에 드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으로 임명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계엄을 해제할 겁니다. 그러고선 이제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가는 독재의 길을 걷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관위 장악이야말로 이 윤석열 내란이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라는 주장은 극우 유튜브로 불리는 채널들에서 방송이 됐는데 윤 대통령도 즐겨본다던 바로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심취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과 우려가 듭니다. 저희가 보수 진영이 이번에 가장 큰 데미지 타격을 받은 부분이 저는 어쩌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망령을 저희가 꽤 오랜 시간 시달려 왔었는데 그걸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시절 때는 개표 요원으로도 참가했었고요. 그리고 정당에 들어오고 나서는 정당의 참가위원으로서도 선거 개표 현장을 다 갔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고 또는 이 과정을 일괄적으로 다 본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거기다가 일련의 개표 과정을 다 지켜보면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되고 거기에 완벽한 말맞춤까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이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꽤나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즐겨 본다고 알려져 있는 그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이 문제인데요. 선관위를 털었는 것까지를 선관위를 털은 건 아는데 서버를 방첩부대가 털었는지는 아마 한동훈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미 서버 확보한 거 있죠. 그리고 방첩부대에서 이걸 빨리 해독을 할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부정선거 확실. 그게 나와서 언론 터지면요. 국민에 의한 시민의 혁명에 의해서 윤석열은 보호되고 이것들은 금배지들 300명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끝난 사안이고요.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을 지냈고 법률가이고 이동학 위원님, 네. 전혀 이해되지가 않죠. 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국민의힘이 보수 괴멸 상태까지 갔다가 살아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잘못된 알약을 삼켰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잘못된 알약을 삼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보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허약하고 훨씬 더 취약한 이 보수로 만들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수가 괴멸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해가지고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여전히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모습, 이러한 것 자체가 보수를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잘못됐다 라고 인정을 하고 실제로 인정을 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 앞에 이게 100회 유익할 겁니다. 예. 그리고 보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저러한 대통령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보수 세력 자체가 다시 한번 심판받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왜 선관위에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사진이 조금 전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죠. 이게 계엄령 선포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의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선관위 서버까지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침투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CCTV에 찍힌 시간을 보면 12월 3일 22시 43분이에요. 그리고 45분, 22시 45분, 43분.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10여 분 뒤에 선관위 서버까지 들어갔습니다. 왜 찍었을까요? 김성열 의원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제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선관위 서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거를 찍고 저거를 장악하려고 든 거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있는 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무효를 시킬 수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다 배지를 떼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사진 좀 계속 보여주세요. 2024년 12월 3일 CCTV 기록에 따르면 밤 10시 43분 그리고 10시 45분에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들이, 그러니까 최초의 선관위로 침투한 계엄군들이 곧바로 2층의 전산실로 들어가는 영상이고, 그 영상을 보면 권총으로 무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근무 직원에게 신분과 소속 목적을 밝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명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 3, 4명은 전산실에 30여 분간 머물면서 둘러보면서 계속 무언가를 찾았다고 하고요. 3차례에 걸쳐서 특정 서버 사진 촬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 서버는 어떤 서버냐? 선거가 있을 시에 사전 투표 명부 관리 시스템이고요. 보안 장비
구축이 된 컨테이너 시열 서버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스토리지 서버까지 사진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사진과 증언, 증거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들이 모이면 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와 그 이후에 계엄군들의 활동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